안녕하십니까. 22강 GTQ 포토샵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과정들 기억나시나요? 저희가 화요일 날, 13일 화요일에는 여기까지 이렇게 작업을 했었죠. 필터 및 레이어 마스크 작성해서 그라디언트 작업까지 했었어요. 그죠? 금일은 이미지 복사 및 레이어 스타일 지정하기부터 해서 텍스트 작성하기까지 작업을 할 건데 시간이 된다면 실무 응용의 이벤트 페이지 제작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작업하고 있었던 포토샵 파일 열어주세요. 화요일 날 여기까지 작업을 했었죠? 이렇게 그라디언트 기능을 넣어서 작업을 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금일은 이미지 복사 및 레이어 스타일 지정하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을 불러올 건데요. 파일 탭에서 열기 가셔서 파일 탭에 열기 누르셔서 제가 보내드리는 파일을 불러오셔야 되는데요. 네, 이 파일을 이용을 할 거예요. 이 파일을 불러오시면 자, 열기 눌러서 파일을 불러왔습니다. 자, 이미지 작업 창에 크기를 조절한 후 도구 상자에서 돋보기 도구를 선택해서 바이올린을 확대할 거예요. 자, 이미지 창의 크기를 조절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크기를 키울 건데 어떻게 한 거냐면 자, 여러분 키보드에 여기 컨트롤 키 있죠? 컨트롤 키를 누르시는 상태로 여러분 마우스에 바퀴처럼 생긴 휠이 있어요. 마우스 휠을 이렇게 굴려보시면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로 마우스 키를 굴려보시면 화면이 축소되거나 확대가 됩니다. 자, 포토샵 화면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로 마우스 휠로 이렇게 마우스 휠을 움직여 보시면 축소 또는 확대를 시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 도구 창에서 도구 상자 툴에서 이미지 작업창의 크기를 확대 또는 축소하기 위해서 도구 상자에서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을 확대해서 바이올린 이미지를 이렇게 확대시키실 수도 있고 또는 아까 알려드린 대로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로 마우스 휠을 움직여서 크게 확대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미지 작업창의 크기를 확대시키셨으면 자, 도구 상자에서 바이올렛 올가미 도구가 있어요. 자, 죄송합니다. 자석 올가미 도구예요. 자, 자석 올가미 도구. 자,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여기에 보시면 올가미 도구가 있는데요. 저희는 자석 올가미 도구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 이렇게 세 가지 도구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저희는 자석 올가미 도구를 선택할 거예요. 자, 자석 올가미 도구 선택하시고 자석 올가미 도구를 선택하시면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변경되죠.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옵션 바에 가셔서 빈도수를 100이라고 할 건데 빈도수를 100으로 설정을 할 건데 기본값으로 100이 아니신 분들은 꼭 100으로 확인해 주십시오. 자, 빈도수 100까지 지정되셨으면 시작 지점을 클릭해서 바이올린의 이미지를 따라서 마우스를 움직여서 선택 영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석 올가미 도구로 선택하셨죠? 자석 올가미 도구로 선택하신 후 이미지를 따라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쁘게 안 따졌네요. 아까 이미지를 이렇게 따라서 그려야 되는데 이 이미지의 여기 부분이랑 이렇게 돼버렸어요. 자, 여러분도 이미지를 잘 따시기를 바래요. 자, 집중해서 한번 이미지 따보겠습니다. 천천히 이미지를 따라서 마우스를 움직여서 이미지를 다 따시고 자, 이렇게 이미지를 선택을 해주세요. 선택 영역으로 이렇게 이미지를 따오시고요. 자, 선택 영역으로 지정이 되셨으면 바이올린이 선택되셨잖아요. 자, 바이올린이 선택되셨으면 복사를 할 거예요. 자, 이미지 복사하는 단축키 뭐였죠? 네, 컨트롤 C라고 알려드렸어요. 컨트롤 C 복사하기입니다. 자, 여러분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 여기 있고 C 키 여기 있습니다. C 키. 자, 컨트롤 C 누르셨으면 복사가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이미지 선택되셨으면 컨트롤 C 누르겠습니다. 자, 컨트롤 C 눌렀고 컴퓨터가 이제 이미지 복사한 부분을 기억하고 있는 상태예요. 자, 무제 1에 지난 시간에 작업했던 무제 1 있죠? 이 작업 파일에서 이 작업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은 이 탭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지난 시간에는 방금 했던 파일은 이 파일이거든요. 이 파일의 이름이 2급 빼기 6이라고 하는 JPG 파일인데 여기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이미지 선택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이 탭, 화요일 날 했었던 이 탭을 클릭해 주시면 지난 시간에 작업했던 내용 파일 불러와지죠. 자, 이 파일로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고 이미지 창으로 이동을 해주시고 이 파일에 이제 붙여넣기를 할 거예요. 붙여넣기 단축키 기억나시나요? 자, 붙여넣기 단축키 컨트롤 붙여넣기니까 V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예전에 알려드렸죠? 붙여넣기가 왜 이 영어 단어를 써서 P가 아니라 V인지. 자, 컨트롤 V 해서 붙여넣기 단축키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V. 네, 이미지가 붙어와 졌어요.
자, 붙여넣기를 실행하셨으면 저처럼 이렇게 아까 따온 이미지를 붙여 넣으셨으면 아까 방금 작업했던 이 파일은 닫도록 할게요. 자, 문서 탭에 여기 X표 있죠? X탭, X표 닫기를 눌러서 닫기를 눌러서 없애주시고 자, 이번에는 편집에 변형 가도록 할게요. 편집 탭에 변형 가로로 뒤집기를 할 거예요. 자, 편집 탭에서 편집 탭 클릭하시고 변형 누르시고 편집 탭에서 변형 누르시고 가로로 뒤집기 누르시고 자, 가로로 뒤집기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좌우 대칭시키는 기능이거든요. 자, 편집 탭에서 변형 클릭, 가로로 뒤집기 클릭. 그러면 아까 있었던 원본 파일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이렇게 대칭이 되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대칭이 되졌죠? 방금 원본 파일은 이쪽으로 이렇게 기울기가 있었다면 지금 파일은 이렇게 대칭이 돼서 이렇게 기울게 되었어요. 자, 가로로 뒤집기 하셔서 이미지를 좌우 대칭시키셨으면 바이올린의 크기를 변경을 할 건데 자, 편집 탭에서 자유 변형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집 탭에 자유 변형 찾으셨습니까? 자유 변형 클릭해 주세요. 자, 자유 변형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 변형 클릭. 자, 자유 변형 선택을 하시면 잘 안 보이실 텐데 자율 변형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이미지 조절점이 나타납니다. 방금 복사해서 붙여 넣은 이미지, 바이올린 이미지가 자율 변형 버튼을 클릭하자마자 이렇게 이미지 조절점이 나타났어요. 여러분도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이미지 조절점이 표시가 되었으면 드래그해서 크기를 조절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미지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이미지를 조금 줄였는데요. 이 정도? 네, Shift 키를 눌러서 가로, 세로 비율을 원본 파일과 같이 맞춰고요. 자, 이 상태로 이렇게 이미지를 이쪽에 위치시켰어요. 이쪽쯤? 네. 자, 이렇게 작업하시면 돼요. 이미지를 줄여서 드래그해서 이미지 크기를 줄이신 다음에 이쪽에 위치시키시면 됩니다. 자율 변형 하실 때 같은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하실 경우에는 Shift 키를 사용한다. 자, Shift 키는 여기에 있는 파란색 키입니다. Shift 키를 누르신 상태로 이미지를 드래그 해보시면 여기 가로, 세로 비율의 크기를 원본 파일의 비율과 맞춰서 예쁘게 축소 또는 확대하실 수 있어요. 저는 Shift 키를 누르고 이미지를 축소시킨 거라 원본 파일의 이미지 비율과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작업이 되셨으면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스타일을 클릭을 할 거예요. 자, 밑에 내려가시면
밑에 여기 내려가 보시면 여기 FX라고 보이는 아이콘 두 번째 아이콘 있나요? 여러분 컴퓨터에. 자, 레이어 스타일이라는 아이콘인데 이 레이어 스타일을 클릭해서 그림자 효과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자 효과 선택할게요. 자, 여러분 이미지는 이미지 확대 파일을 보시면 여기에 바이올렛이 확인되고 있죠? 자, 이미지 레이어는 여기 레이어 2라고 하는 부분이 클릭되어 있는 상태로 하셔야 돼요. 레이어 1 또는 배경이 클릭된 상태로 지금 작업, 레이어 패널에서 스타일 작업을 할 경우에는 그 파일의 이미지 중에 하나가 레이어 스타일이 되는 거니까 저희는 꼭 레이어 2인 부분을 확인을 하시고 레이어 2인 부분을 확인을 하시고 여기 두 번째에 있는 이미지 스타일, 레이어 스타일 선택하시고 자, 선택 레이어 스타일 자, 레이어 스타일에서 그림자 효과를 줄 거예요. 그림자 효과 그림자 효과를 선택해서 그림자를 클릭했더니 자, 레이어 스타일 그룹 탭에서 여러 가지 카테고리들 중에 그림자 효과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이렇게 설정 부분에서 더 정확하게, 더 자세하게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났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에 5픽셀, 또 여기에도 5픽셀이라고 입력하도록 할게요. 거리의 5픽셀, 크기의 5픽셀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픽셀씩 입력해 주세요. (5픽셀씩) 확인해 주세요. 자, 5픽셀씩 거리와 크기 픽셀을 5로 변경을 하셨으면 확인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누르러 가겠습니다. 확인. 자, 확인을 누르시면 지금 작업한 파일이 이 바이올린 이미지거든요. 그러면 5픽셀로 설정한 부분만큼 이렇게 여기 잘 보시면 그림자 효과가 다 들어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미지에. 그래서 그림자 효과가 이렇게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출력 형태의 그림자 방향을 보시고 수험자가 각도를 임의로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각도는 여기에 있는 각도는 여기에서 작업할 수 있죠? 여기에 있는 각도에서 그림자의 각도를 설정하실 수 있어요. 저희는 그냥 기본값 그대로 했는데 만약에 출력 형태의 그림자 방향이 내가 작업한 방향과 다르다 하면 여기에서 설정을 바꾸시면 됩니다. 레이어 스타일에서 그림자 효과에서 각도를 선택하시면 돼요. 작업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번에는 다른 이미지 파일을 불러올 건데 이 이미지 파일을 불러와서 마찬가지로 다른 스타일 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파일 클릭하셔서 열기 클릭. 자, 제가 보내드리는 이미지 중에 이 이미지를 불러와 주십시오. 자, 도구 상자에서 자동 선택 도구를 선택하겠습니다. 자동 선택 도구는 자, 여기가 이미지 도구 박스죠? 도구 상자에서 자, 자동 선택 도구를 선택할 거예요. 자동 소구 선택은 이 부분입니다. 여기 세 번째 있는 아이콘 있으시죠? 무슨
요정의 봉처럼 생긴 여기 세 번째 있는 아이콘 자동 선택 도구입니다. 자, 자동 선택 도구 선택하시고 허용치에서 O라고 입력할게요. 자, 선택을 하시면 여기 옵션 바에 허용치라고 있어요. 허용치에서 O라고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O라고 입력하도록 할게요. O 허용치를 O 입력하시고 자, 선택 영역으로 지정할 부분을 클릭해서 선택 영역으로 지정할 부분을 클릭해서 자, 여기에 있는 자동 도구 선택하시고 허용치 5로 바꾸시고 허용치 5로 설정해 주시고 자, 선택할 영역을 클릭해서 지정할 부분으로 클릭합니다. 선택 영역으로 클릭합니다. 네, 다시 보여드리면 도구 상자 툴 상자에서 자동 선택 도구 선택하시고 자동 선택 도구 선택하시고 허용치 5라고 설정을 해주시고 허용치 5라고 설정해 주시고 자, 자동 선택할 이미지 이 갈색 부분의 사람 그림자 이미지를 선택을 할 거예요. 자, 클릭해 주시면 더블 클릭 따닥 해 주시면 이렇게 이 그림자 부분을 자동으로 다 선택하고 있죠? 자, 여기까지 클릭해서 선택이 되셨으면 마찬가지로 붙여 넣을 거니까 컨트롤 C 해서 복사할 부분을 컨트롤 C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 기능을 이용해서 붙여 넣을 이미지를 컨트롤 C 해서 복사한 후에 컨트롤 C 자, 복사를 한 후에 컴퓨터가 기억하고 있는 상태죠? 자, 여기에서 자, 문서 탭에 아까 작업하고 있었던 문서 화요일 날 했었던 작업 문서에 클릭하셔가지고 여기 탭을 클릭하셔서 자, 여기에 이제 붙여 넣을 거예요. 이 이미지에 붙여 넣을 건데 붙여넣기 단축키 뭐였죠? 붙여넣기 단축키 네, 컨트롤 V였습니다. 자, 여러분 키보드의 C와 V의 위치를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키보드의 C와 V의 위치가 이렇게 옆으로 붙어 있죠. C는 컨트롤 C, 자, 컨트롤 누르신 상태로 C 눌러서 복사하는 기능인데 복사하고 붙여넣기 또는 잘라내고 붙여넣기 다 잘 쓰는 세트 정도의 기능이에요. 복사를 하면 항상 어딘가에 붙여 넣잖아요. 복사하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컨트롤 C와 컨트롤 V는 항상 세트처럼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작업하고 있었던 이미지에 컨트롤 C를 해서 복사한 이 그림자 이미지를 화요일 날 작업하고 있었던 이 이미지에 붙여 넣을 거예요. 붙여 넣기 단축키 컨트롤 V 자, 컨트롤 V 해서 아까 있었던 이미지가 붙여 넣어졌나요? 자, 붙여 넣기를 실행하셨으면 아까 작업했던 이 파일 이긋-7.png라고 하는 파일 jpg라고도 있어요. 저희 컴퓨터에서는 이미지 사진을 볼 때 확장자가 png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컴퓨터에서는 뭐 jpg, jpeg 또는 그 외의 확장자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파일을 이제 닫을 거예요. 닫을 건데 X 표시를 눌러서 저장하지 않고 원본 파일 그 상태로 닫기를 할 거고
자, 저희가 작업한 파일에 화요일 날 작업하고 있었던 파일에 방금 붙여와서 컨트롤 C에서 복사를 해서 컨트롤 V에서 이제 붙여 넣어진 상황이죠. 아까 사람 그림자를 복사를 한 상태고 화요일 날 작업한 이 이미지에 이 화요일 날 작업했던 이 그라디언트 작업 파일에 붙여넣기를 했죠. 사람 이미지를 붙여넣기 한 상태인데 여기에 있었던 원래 이 이미지를 가져온 파일은 복사하지 않고 원본 그대로 닫기 해서 닫아주시고 파일은 닫아주시고 자, 이번에는 도구 상자 툴박스에서 자, 도구 상자는 여기를 말하고 있죠. 도구 상자 이 부분에서 저희는 돋보기 도구를 선택할 거예요. 돋보기 도구. 자, 돋보기 도구는 밑에서 쉽게 찾을 수 있네요. 자, 돋보기 도구 클릭할까요? 자, 돋보기 도구 클릭. 돋보기 도구를 클릭하셔서 Alt 키를 누르신 상태로 클릭하면 화면을 축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Alt 키는 어디에 있는 키인가요? Alt 키. 여기 있죠? 자, 여러분 키보드에 Alt 키 한번 찾아보세요. Alt 키. Alt 키 다 찾으셨어요? 자, Alt 키를 누른 상태로 클릭하면 화면을 축소할 수 있습니다. 자, Alt 키를 누르신 상태로 이미지를 클릭하면 자, 아까 말씀드렸던 화면이 크게 또는 축소시킬 수 있다라고 했던 기능은 뭐였어요? 컨트롤 누르기 여러분의 마우스 휠이었죠. 자, 이번에는 도구 상자 툴에서 돋보기 도구를 선택하시고 Alt 키를 클릭하셔서 Alt 키를 누르신 상태로 클릭하시면 Alt 키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축소가 돼요. 축소가 되죠? Alt 키 누른 상태로 이미지 클릭하면 축소가 됩니다. 자, 확대가 되게 되려면 그냥 돋보기 도구 그대로 쓰면 돼요. 돋보기 도구는 이미지를 크게 보여주는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Alt를 누르게 되면 축소가 되고 Alt를 누르지 않고 그냥 클릭하면 이미지가 확대가 된다.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화면을 축소시킬 건데요. Alt 키를 누른 상태로 이미지를 살짝 줄여서 이미지 다 줄여주셨나요? 자, 이미지를 줄이시고 복사된 인형의 크기를 조절을 할 건데 복사된 인형의 크기 조절 아까 바이올린 크기 조절하는 것과 동일하게 편집 탭에 가셔서 자유 변형 있습니다. 자유 변형 편집 탭에 자유 변형 찾으셨어요? 편집 탭에 자유 변형 클릭하도록 할게요. 편집 탭에 자유 변형 클릭. 자, 그러면 아까 작업했던 이 사람 그림 모양의 이미지 그림자가 여기까지 잡혀져 있죠. 이 이미지를 자, 모서리 조절점, 파일 조절점이 나타나면 이렇게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이미지를 축소시킬 수 있었어요. 아까 했던 것과 동일한 방법이죠. 자, 이 정도 크기로 저는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이미지를 드래그해서 자, 가로와 세로의 비율을 원본 이미지의 비율과 똑같이 하도록 설정을 해줬어요. 자, 여러분 컴퓨터에서 키보드 Shift 키는 어디 있나요? 여기 있고 컨트롤 키는 여기 있고 Alt 키는 여기 있습니다. 자, 위치 한 번씩 확인해 주세요. 자, 위치 확인되셨으면 자, 복사된 인형의 크기
여기 사람 모양 그림자의 인형의 크기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줄여주었죠? 이 상태에서 이제 이동을 할 겁니다. 드래그해서 이미지 줄인 부분을 드래그해서 이제 클릭하셔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가져다 놓고 엔터 치도록 할게요. 그러면 아까 불러왔던 이미지가 이만큼 작아진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밑으로 내렸죠? 위치를 여기 밑에 부분으로 두었습니다. 엔터 쳐서 이미지 선택한 조절점이 닫아질 수 있어요. 아까 이 이미지의 조절점들이 나왔을 때는 크기나 비율을 줄이거나 확대할 수 있었는데, 자, 이 선택되어 있는 이미지를 다 작업이 끝나셨으면 엔터 키를 눌러보세요. 엔터 키. 그러면 방금 선택되어 있었던 여러분들의 키가 해제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컨트롤 누르기, 알트 누르기, 제로 키 누르면 어떻게 된다 했죠? 네, 그렇게 하면 현재 화면의 배율과 상관없이 이렇게 작든 뭐 크든 이 배율과 상관없이 레이어 스타일을 클릭해서 죄송합니다. 컨트롤 누르기, 알트 누르기, 컨트롤 누르신 상태로 알트키 누르신 상태로 키보드에 제로키 누르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제로키를 누르면 자, 방금 축소되어 있었던 이미지가 현재 화면 비율에 상관없이 이렇게 축소되었든 확대되어 있든 이 이미지의 크기를 현재 화면 비율과 관계없이 화면 배율의 원본 이미지에 그대로 100%로 지정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컨트롤 누르기, 알트키 누르기, 제로키 눌러주세요. 자, 이미지 크기 확인하셨으면 이제 레이어 스타일을 갈 건데 레이어 스타일은 여기에 있는 키죠. 두 번째에 있는 여기에 있는 FX라고 세어 있는 이 키. 레이어 스타일 그룹 이미지인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를 열어주시면 자, 여기 두 번째 있는 키를 클릭하셔서 자, 바로가기가 나왔죠? 바로가기들 중에 자, 이렇게 대화 상자가 나타나게 되면 여기 두 번째 있는 FX라는 레이어 스타일을 클릭하시면 나타나는 대화 상자에서 그림자 효과를 줄 거예요. 자, 그림자 효과 찾아볼까요? 그림자 효과 아까 작업했었던 바이올렛 이미지에 그림자 효과를 작업했던 그림자 클릭하고 자,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그림자 효과를 설정을 할 건데 저희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5 입력하고 크기, 거리와 크기에 각각 5씩 입력하도록 할게요. 거리와 크기에 각각 5씩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 입력합니다. 5까지 거리와 크기 5와 5 입력 확인되셨으면 이번에는 그림자 효과 스타일이 나타나서 이제 속성 지정까지 하셨잖아요. 자, 여기에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선택을 할 거예요. 자, 확인 눌러서 바로 이미지를 닫아도 되는데 다른 효과도 같이 주고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클릭해 주실까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클릭하겠습니다. 클릭. 자, 여기에 있는 체크해 주시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라고 있는 이 글자 부분을 클릭 한번 해보시면 저처럼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라고 하는 대화 상자가 나타나요. 옵션을 지정을 할 건데요. 그라디언트 편집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디언트 편집을 따닥 클릭하겠습니다. 따닥. 자, 그라디언트 편집기 새로운 대화 상자 나타났죠? 이 부분을 그라디언트 부분을 따닥 클릭해서 그라디언트 편집기 대화 상자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색상 정지점을 더블 클릭해서 색상 정지점. 자, 왼쪽에 색상 정지점을 클릭해서 왼쪽에 색상 정지점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그러면 여기가 지금 선택되어 있는 상황에서 색상 피커라고 새로운 색상을 지정할 수 있는 수정할 수도 있는 대화 상자가 나타났어요. 그럼 이제 색상의 이름은 003333입니다. 3이 4번이에요. 자, 003333. 자, 이 색으로 바꿀 거래요. 이 색상의 이름이 이 색상입니다. 자, 이 색상이 나타나셨으면 여기에 있는 색상이네요. 그죠? 여기에 있는 색상 나타나셨으면 확인 누르시고 자, 확인 누르면 여기 색상의 정지점 보시면 왼쪽 버튼부터 진해져서 이렇게 옅은 처리가 나타났어요. 그죠? 자, 이번에는 오른쪽 색상 정지점을 더블 클릭하도록 할까요? 자, 더블 클릭 따닥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 따닥 하시면 여기 색상 피커 정지 색상의 색상 피커라고 대화 상자가 나타났어요. 자, 여기에서 색상의 이름은 FFFF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FFF F 6번입니다. F 6번 입력하시고 확인 누를게요. 그러면 하얀색이 나오게 돼요. 하얀색. F 6번의 색상의 이름은 하얀색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정지점에 하얀색으로 그라디언트가 들어간 거예요. 투명 처리가 아니라 그라디언트 처리입니다. 자, 그라디언트 편집기 대화 상자가 다시 나타났으면 여기까지 작업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라디언트 편집기 대화 상자는 확인 단추를 누르도록 할게요. 확인 단추. 자, 왼쪽 색상 정지점과 오른쪽 색상 정지점의 색상을 설정을 하시고 나면 확인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클릭. 자,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탭이 다시 나타났죠? 자, 이 상태에서 확인 누르도록 할게요. 자, 확인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작업했던 이 이미지가 아이고, 나뉘었네.
이미지를 잘 변형을 축소를 잘 시키셨잖아요. 네, 제 파일이 다시 돌아가 있어서 이미지를 다시 줄이도록 할게요. Shift 키를 누르신 상태로 이미지를 움직이시면 자, 이렇게 가로와 세로 비율이 원본 이미지와 맞게 동일하게 줄여지고 방금 있었던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효과까지 적용을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그라디언트 스타일까지 들어갔습니다. 아까 작업한 그라디언트 스타일이 여기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왼쪽 색상 정지점에서 오른쪽 색상 정지점으로 가는 방향으로 하얀색으로 옅게 처리가 되고 왼쪽은 여기 밑에 아래쪽은 왼쪽 색상에서 지정했던 003333 색상이 들어가 있죠. 자, 여기까지 첫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여기까지 작업을 하도록 하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까지 작업을 했어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마저 영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